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0이 된 내과 의사 정문수입니다. 45년 동안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왔고 그들의 몸에서 보내는 신호들을 읽어내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 몸이 보내는 경고를 외면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은 건 3년 전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외래 진료를 보고 있었습니다. 환자들은 주로 만성 피로, 소화불량, 집중력 저하를 호소하며 찾아왔고 저는 늘 그래왔듯 필요한 검사와 약을 처방하고 있었죠. 그런데 오후쯤 진료실 안에서 문득 어지러움이 밀려오더니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순간적으로 책상에 손을 짚고 겨우 중심을 잡았습니다. 간호사가 놀라서 달려왔고 잠시 누워 쉬며 진정하고 나서야 진료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원 직원의 도움을 받아 CT와 혈액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간 기능 수치 상승, 중성지방 과다, 그리고 장내 유익균 감소. 의사인 제가 보기에도 명백한 신호였습니다. 제 몸이, 아니 간이 오래된 피로와 독소에 시달리고 있다는 경고였죠. 문제는 이런 증상이 병으로 발전하기 전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침묵의 장기간의 신호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50대 후반에 접어든 제 환자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무리 자도 피곤해요. 기억이 자꾸 흐려져요. 아침에 몸이 너무 무거워요. 그들의 말이 이제는 제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몸을 진단하듯 하나하나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간과 장이 깨끗해야 몸 전체의 에너지 순환이 살아나고 뇌도 맑아지며 기분까지 달라진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를 위한 해독 루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루틴은 단순한 식이요법이나 운동 처방이 아닙니다. 제 인생을 다시 밝히게 해준 새로운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바꾼 건 아침 습관이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자마자 물 한 컵 대신 마신 것은 따뜻한 레몬물 한 잔이었습니다. 레몬에는 비타민C와 구연산이 풍부해 간에서 담즙 분비를 촉진시켜주고 밤새 쌓인 노폐물 배출을 도와줍니다. 여기에 저는 아내가 직접 담근 매실청을 한 스푼 넣었습니다. 산뜻한 신맛이 잠을 깨우고 위장도 부드럽게 자극해줬죠. 그 다음은 10분간의 간 스트레칭. 의자에 앉아 배를 살짝 내밀고 숨을 깊이 들이쉰 뒤 손바닥으로 갈비뼈 아래쪽을 부드럽게 눌러줍니다. 숨을 내쉬면서 천천히 몸을 좌우로 비틀고 옆구리를 스트레칭해주는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간이 위치한 오른쪽 갈비뼈 아래를 중심으로 하는 이 스트레칭은 단순하지만 간 내 혈류 순환을 개선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 예전에는 빵과 커피로 대충 때웠던 식단을 바꿨습니다. 귀리죽, 삶은 브로콜리, 삶은 달걀, 아마씨와 치아씨를 곁들인 요구르트. 처음엔 맛이 밋밋해 먹기 힘들었지만 일주일이 지나니 속이 편안해졌고 아침에 화장실을 다녀오는 시간이 일정해졌습니다. 장이 규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아침 루틴만 바꿨을 뿐인데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오후가 되어도 졸리지 않았고 머릿속이 맑아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오전 진료를 마치고 나면 멍한 상태로 점심을 때우기 바빴지만 이제는 점심 후에도 환자들에게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변화는 제 주변에서도 감지되었습니다. 간호사는 원장님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라고 했고 환자들도 선생님 뭐 좋은 거 드세요? 얼굴이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라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간과 장의 해독은 단순한 건강관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몸에 쌓인 수십 년의 생활 습관을 바로잡는 과정이자 새로운 생명력을 되찾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이 든 사람일수록 간 건강이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이라는 사실을요. 이제 저는 제 환자들에게 말합니다. 기억력 떨어지고 몸이 무겁고 늘 피곤하다고요?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당신의 간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간을 돌볼 때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제가 직접 실천한 해독, 식단과 중년 이상에게 맞는 저자극 디톡스 음식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이 살아나야 진짜 기분이 달라집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지만 강력한 변화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그 환자가 내 진료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왔을 때 나는 곧장 그의 표정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다. 선생님, 제가 요즘 기억이 자꾸 틀려요. 집사람이 걱정돼서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늦은 60대로 보이는 남자였다. 눈 밑은 검게 꺼져 있었고 손끝이 약간 떨렸다. 그의 이름은 이종국, 나이는 68세. 은퇴 후 몇 년째 특별한 활동 없이 지내며 아침에는 뉴스 보고 오후에는 낮잠, 저녁에는 TV만 보며 시간을 보낸다고 했다. 문제는 기억력이었다. 며칠 전에는 집 근처 마트를 다녀오다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었는지도 깜빡하고 휴대폰을 냉장고에 넣고 찾느라 온 집안을 뒤졌다고 한다. 선생님, 이게 혹시 치매가 시작된 건 아닐까요? 이종국 씨의 질문에 나는 서류를 정리한 뒤 차분하게 대답했다. 검사를 해봅시다. 치매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간 때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간이요? 그게 기억력이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나는 천천히 설명했다. 간은 해독기관일 뿐 아니라 뇌와 연결된 여러 기능을 조율하는 중요한 장기다. 간이 지치면 암모니아 같은 독소가 몸에 쌓이고 이 독소들이 뇌로 가면 멍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진다. 그것을 간성 뇌병증의 전조라 한다. 물론 이종국 씨는 간경화나 중증 간질환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의 피검사 결과 AST, ALT 수치는 기준치보다 높았고 감마-GTP 수치 또한 경고 수준이었다. 무엇보다 혈중 암모니아 농도가 40 이상으로 높았다. 정상 범위는 1545 사이이지만 이 정도 수치에서 지속적인 피로감과 집중력 저하가 올 수 있다. 지금부터 간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약만으로는 안 됩니다. 제가 직접 해온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시간은 조금 걸리지만 확실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날 나는 이종국 씨에게 3가지 실천 루틴을 종이에 적어 건넸다. 첫째, 매일 아침 레몬 따뜻한 물 한 잔. 둘째, 하루에 최소 6,000보 걷기. 셋째, 저녁 7시 이후 단 음식 금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장 건강이었다. 장은 간과 연결되어 있으며 장에서 독소가 새어나오면 간이 2배로 지친다. 그래서 나는 이종국 씨에게 요구르트 대신 무가당 케피어와 김치를 추천했고 일주일에 3번은 채소 위주의 식단을 권했다. 그는 메모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다. 이걸 다 하면 정말 괜찮아질까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제가 그랬습니다. 10년 전 제 손끝이 저리고 아침마다 머리가 멍해지는 걸 경험했어요. MRI도 찍어보고 온갖 검사를 했죠. 결국 원인은 간이었고 지금 말씀드린 습관들을 지키면서부터 다시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이종국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저도 해보겠습니다. 아니, 해봐야죠. 그렇게 이종국 씨는 해독 루틴을 시작했다. 처음엔 힘들었다고 했다. 새벽에 일어나 따뜻한 물에 레몬을 짜 마시는 것부터가 귀찮았다. 그런데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나면서 그의 몸은 서서히 반응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에게 매주 한 번씩 짧은 메신저로 몸 상태를 보내달라고 했다. 일기처럼 기록을 남겨보라고 권했다. 첫 주 몸이 나른하다. 설탕이 든 음식을 자꾸 먹고 싶다. 둘째 주 아침에 눈이 조금 더 빨리 떠진다. 머리가 멍한 느낌은 줄었다. 셋째 주 걷기 시작한 지 2주. 걷고 나면 개운한 느낌이 든다. 넷째 주 TV 보다가 중간에 뭘 하려고 했는지 까먹는 일이 줄었다. 나는 그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뿌듯함을 느꼈다. 해독이란 단어는 흔히 극단적인 단식이나 디톡스 주스로 오해되곤 한다. 하지만 진짜 해독은 몸에 쌓인 불필요한 물질을 천천히
꾸준히 배출해주는 생활 습관이다. 간은 매일 일을 하고 있다. 단지 우리가 그걸 도와주지 않았을 뿐이다. 그리고 마침내 2달 뒤 이종국 씨가 다시 내 진료실을 찾았다. 그의 얼굴은 달라져 있었다. 눈가의 탁함이 사라졌고 말투에는 힘이 있었다. 선생님, 요즘 제가 뭘 하려고 했는지 까먹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하루가 짧게 느껴져요. 활력이 생겼다고 해야 하나? 나는 그의 새 피검사 결과를 펼쳐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AST, ALT 수치가 거의 절반 가까이 내려갔습니다. 감마-GTP도 정상이네요. 암모니아 수치도 28로 떨어졌어요. 이종국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 손을 잡았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다시 살아가는 기분이에요. 그의 눈에 살짝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날 병원 복도에 서서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기억력, 무기력함, 만성 피로. 우리는 그것을 나이 탓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몸속에서 보내는 간의 구조 신호일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구조 신호를 제대로 듣기만 한다면 나이 들어도 기억력도 에너지 회복도 가능하다는 것을. 며칠 전 진료실에 앉아 환자 차트를 정리하고 있는데 이종국 씨에게서 문자가 도착했다. 선생님, 요즘은 몸이 가볍고 잠도 잘 옵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다녀와도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변도 예전 같지 않고요. 혹시 간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걸까요? 나는 그의 질문에 잠시 미소를 지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처음엔 간만 생각하지만 간과 함께 꼭 봐야 할 게 있다. 바로 장이다. 진료가 끝난 뒤 이종국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종국 씨, 우리 간은 공장장이고요. 장은 그 공장의 하수처리장입니다. 하수처리가 잘 안 되면 공장이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독소가 넘쳐납니다. 그럼 장을 따로 관리해야 한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사실 장은 제2의 뇌라고 불릴 정도로 중요합니다. 장이 건강해야 뇌도 맑아지고 기분도 좋아지죠. 그날 이후 나는 그에게 새로운 루틴을 하나 더 추가해 주었다. 이름하여 장클린 3법칙. 그리고 직접 실천하던 내 이야기도 덧붙여 주었다. 10년 전 나 역시 이종국 씨처럼 머리가 멍하고 몸이 무겁던 시절이 있었다. 한참 강의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던 어느 날 변기 위에 놓인 변기소를 보며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이걸 내가 왜 잡고 있지? 그 순간 나는 내 기억력에 이상이 있다는 걸 처음으로 느꼈다. 병원에서 각종 검사를 받았지만 특별한 병은 없었다. 혈액 검사도 MRI도 정상이었다. 하지만 속이 더부룩하고 방귀가 자주 나오며 변이 끈적하게 변해 있었다. 그때 깨달았다. 내장이 보내는 구조 신호였다는 걸. 그래서 나는 이종국 씨에게 3가지 장 건강 습관을 실천해 보라고 권했다. 첫째, 하루 2컵의 효소 샐러드. 나는 매일 아침과 점심 사이 2번 샐러드를 먹는다. 일반적인 샐러드가 아니라 발효 채소와 생채소를 섞은 것이다. 김치, 양배추, 치커리, 생양파, 바나나 반 개를 함께 넣는다. 여기에 올리브 오일 1스푼을 넣으면 소화가 훨씬 잘 된다. 이 습관을 들인 이후로 변의 색깔과 냄새가 달라졌고 머리도 훨씬 맑아졌다. 둘째, 공복 걷기. 아침 공복에 30분 걷는 습관은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시킨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걷기 운동을 식후에 하거나 무작정 많이 걸으려 하지만 장 해독에는 공복 걷기가 훨씬 효과적이다. 이종국 씨는 처음에는 다리가 아프다며 망설였지만 나는 빨리 걷지 말고 천천히 마치 대화를 하듯 걸으세요 라고 조언했다. 그 말이 마음에 들었는지 그는 다음 날부터 공원에 나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2주 후 그는 이렇게 말했다. 신기합니다. 걷고 나면 속이 시원해요. 마치 안에서 뭔가 정리되는 느낌이랄까요? 셋째, 장 스트레칭. 나는 매일 저녁 샤워 후 침대 위에서 무릎을 구부리고 배를 천천히 누르며 호흡하는 장 스트레칭을 한다. 복식 호흡으로 배를 천천히 부풀리고 다시 눌러준다.
이 단순한 동작 하나가 장내 가스를 줄이고 수면 질을 높여주는 데 큰 도움을 준다. 이종국 씨도 이 동작을 꾸준히 따라하기 시작했다. 한 달쯤 지나자 그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요즘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요. 예전에는 눈 뜨면 피곤했는데 요즘은 하루가 기대됩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장 속에서 행복 호르몬이 나오고 있나 봅니다. 실제로 장에서 분비되는 세로토닌의 양은 뇌보다 많다. 그만큼 장이 깨끗해지면 감정도 안정된다. 간만 해독해서는 안 된다. 장까지 함께 관리해야 진짜 해독이 완성된다. 이종국 씨의 눈빛은 더 이상 무기력하지 않았다. 그는 새로 태어난 사람처럼 보였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진료를 마치고 나가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요즘은 거울을 보면서 웃게 됩니다. 나 참 괜찮은 사람이었구나 싶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그 어떤 상도보다 더한 보람을 느꼈다. 이종국 씨가 나를 다시 찾은 것은 어느 초여름 아침이었다. 그는 그동안 많이 달라져 있었다. 피부는 훨씬 밝아졌고 걸음걸이엔 힘이 실려 있었다. 무엇보다 눈빛이 또렷했다. 선생님, 요즘 기운은 넘치는데 이상하게 오후 3시만 되면 눈이 감겨요. 마치 전원이 꺼지는 느낌이랄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밤엔 잘 주무세요? 글쎄요. 밤에 자는 것 같긴 한데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진 않아요. 새벽 23시쯤 한 번씩 깨고요. 그럼 화장실 다녀오고 뒤척이다가 겨우 다시 잠들죠. 나는 안경을 벗고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종국 씨, 간도 장도 해독이 잘 됐어요. 이제 남은 건 잠에서의 회복입니다. 그의 표정이 어리둥절해졌다. 자는 게 해독이랑도 관련이 있나요? 그럼요. 몸에서 가장 중요한 해독 시간은 자고 있는 밤입니다. 특히 새벽 1시부터 3시. 이때 간과 뇌는 피를 걸러내고 독소를 청소하죠. 그런데 잠이 깊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몸이 재생되지 않습니다. 나는 그에게 한 장의 종이를 건넸다. 숙면 해독 루틴이라고 적힌 3단계 수면 습관이었다. 이건 내가 지난 20년간 나 자신과 수많은 환자들에게 적용해온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회복법이었다. 첫 번째 루틴 해독 호흡. 저녁 8시 이후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고 불을 어둡게 한 뒤 5분간 호흡을 한다. 방법은 다음과 같다. 등을 기대고 앉거나 침대에 눕는다. 코로 4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신다. 7초 동안 숨을 멈춘다. 입으로 8초 동안 천천히 내쉰다. 이 과정을 5분간 반복한다. 이 호흡법은 단순한 명상이 아니다. 폐의 움직임으로 횡격막을 자극해 복부 장기 순환을 돕고 교감신경을 가라앉힌다. 나는 매일 이 호흡법으로 잠자리에 든다. 머리맡에 스탠드 조명도 끄고 이마엔 차가운 수건 하나 얹은 채. 이종국 씨는 처음엔 그저 숨 쉬는 연습이 뭘 얼마나 대단하겠냐며 시큰둥했다. 하지만 일주일 뒤 그가 말했다. 신기합니다. 호흡만 했는데도 잠이 덜 깨요. 그리고 자다 깨도 다시 잠들기가 쉬워졌어요. 그 말에 나는 웃으며 말했다. 이게 바로 내 몸 안의 진정제입니다. 두 번째 루틴 수면 전 족욕과 복부 찜질. 나는 환자들에게 늘 강조한다. 뇌는 차갑게, 배는 따뜻하게. 숙면은 배가 따뜻할 때 훨씬 잘 온다. 나는 저녁 9시 즈음 40도 정도의 물에 발을 담근다. 발에는 7,000개의 신경 말단이 있고 족욕을 하면 혈액이 아래로 몰려 뇌로 가는 열이 줄어든다. 덕분에 뇌가 식고 잠이 든다. 또한 전자레인지에 데운 찜질팩을 배 위에 올려둔다. 이건 간과 장의 순환을 돕고 복부에 따뜻한 압력을 줘서 몸 전체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종국 씨도 이 루틴을 따라하며 족욕 후 졸음이 훨씬 빨리 왔다고 했다. 하루에 5분 족욕으로 하루 종일 가라앉아 있던 머릿속이 비워지더라고요. 세 번째 루틴 수면 전 당분 줄이기. 당분은 간 해독을 방해하는 주범이다. 특히 늦은 저녁,
간식을 먹고 잠자리에 들면 간은 해독이 아닌 소화에 집중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몸은 쉬지 못하고 더 피로해진다. 그래서 나는 저녁 7시 이후엔 물 이외의 모든 음료와 간식을 삼간다. 대신 허기가 오면 따뜻한 보리차나 카모마일 차 한 잔을 마신다. 이종국 씨도 밤에 과일 먹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걸 끊자 깊은 잠이 찾아왔다고 말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고 그는 내게 말했다. 선생님, 요즘은 새벽에 안 깨요. 일어나도 머리가 맑아요. 그리고 하루 종일 기분이 안정돼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종국 씨, 이제 진짜 회복이 시작됐습니다. 그날 그는 이렇게 물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어떻게 이렇게 오래 꾸준히 하세요? 저는 중간에 자꾸 놓치고 싶어져요. 나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사람은 스스로 이유를 모르면 오래 못해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봤는데 제 눈이 살아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말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 이제 저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요즘 거울 속 제 모습이 예전보다 훨씬 따뜻해 보여요. 나는 그의 말을 듣고 가만히 창밖을 바라봤다. 이종국 씨의 몸속엔 이제 더 이상 독소보다 희망이 많았다. 해독이란 건 결국 단순한 배출이 아니라 자신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과정이었으니까. 그날 아침 이종국 씨는 조금 늦게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하지만 얼굴엔 미소가 가득했다. 선생님, 어제 아들 녀석이 연락을 했습니다. 주말에 손자 데리고 놀러 온다고요. 나는 조용히 안경을 벗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가엔 지난 몇 달간 내가 지켜본 그 어떤 표정보다 따뜻한 사람의 기운이 번져 있었다. 아드님과는 오래 연락이 없다고 하셨죠? 네. 제가 몸이 안 좋을 때는 서로 멀어졌어요. 괜히 괴팍해지고 짜증만 냈거든요. 손주한테도 잘 못해줬고요. 그런데 이제는요? 그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요즘은 제가 먼저 안부를 묻고 아들이 그걸 고마워하더라고요.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해독은 혈관만의 일이 아니었다. 관계도 해독되는 거였다. 그는 변했다. 아니, 다시 제자리를 찾아갔다. 아침 7시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하는 하루. 발바닥을 눌러주며 내가 살아있다는 감각을 느끼는 시간. 낮에는 가까운 시장까지 천천히 걸어가며 햇살을 맞는 산책. 그리고 저녁이면 자신이 해먹은 미역국 한 그릇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정리한다. 과거엔 눈만 뜨면 무겁던 다리, 이유 없이 무기력하던 감정, 머릿속을 감싸던 안개 같은 피로가 이제는 사라지고 없었다. 요즘은요, 선생님. 저녁이 오면 설렙니다.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게 기다려져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좋은 수면은 하루를 완성하는 마침표입니다. 며칠 후 이종국 씨가 작은 상자를 들고 병원에 왔다. 직접 만든 검정콩 두유와 유산균 요구르트였다. 선생님께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모든 게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닙니다. 종국 씨 자신이 바꾼 거예요. 내가 받은 건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다. 그의 마음, 그의 감사, 그의 회복이 담긴 증거였다. 나는 종국 씨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당부했다. 이제부터는 유지하는 게 치료입니다. 몸을 바꿨다면 이제 그 몸을 지키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는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말했다. 이제는 절대 예전처럼 안 살 겁니다. 그 후 1년. 이종국 씨는 지금 대구 인근 노인복지관에서 60대 이후 건강회복 세미나를 자원해서 열고 있다. 그는 자신이 겪은 이야기, 내가 알려준 루틴, 그리고 그로 인해 회복된 삶을 사람들과 나눈다. 여러분, 제가 정말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뀌더라고요. 매일 물 한 컵, 발바닥 마사지 5분, 잠들기 전 해독 호흡 3분. 그거 하고 나니 손주가 저를 다시 안아주더군요. 그가 웃으며 말할 때 그 자리에 앉아있는 어르신들의 눈에도 희망이 번진다. 나는 가끔 멀리서 그 모습을 본다. 그리고 뿌듯하게 중얼거린다. 몸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진다. 이야기를 마치며
혹시 지금 당신도 아침마다 몸이 무겁고 머리가 멍하며 기억력까지 흐려지고 있다면 그건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속엔 아직도 회복의 힘이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너무 오래 방치했을 뿐입니다. 오늘 단 5분 따뜻한 물 한 잔, 발 마사지, 그리고 늦은 밤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는 습관. 그 작은 시작이 놀라운 회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